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4년 제35회 시험 2차 1교시 26번부터 30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 26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즉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부 간 기구는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2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번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기 2번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디귿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기역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역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규정 적용 제외. 니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허가 규정 적용 제외. 디귿 한국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 규정 적용 제외. 따라서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며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2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2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반면 2번에서 5번은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함. 특히 공공주택의 공급계약이나 입주권 지위 거래 등은 실질적 재산권 거래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문제.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X주택을 병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병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병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을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을은 병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 차임 공제 주장을 하여 대항할 수 있다. 4번.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도 갑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5번.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정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갑의 저당권과 병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 변제금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매 시 임차권은 소멸하고 최우선 변제금에 한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렸습니다. 1번은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도 인정됩니다. 2번은 등기를 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춤으로 주민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3번은 연체차임 공제 주장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은 임차권은 경매 시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번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번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4번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5번 이해관계인은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제3자가 압류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이 압류 이후에 생긴 권리는 경매 절차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반대의 내용이므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문제 끝.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만 넘기면 평균 60점으로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31번에서 35번 문제 바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